네, 안녕하세요. 서른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끝나고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한 주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많은 석학들이 미국의 재정 감축을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하반기의 재정 정책 발표에서는 장기 채권의 발행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단기물을 많이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영래포의 유동성을 끌어오는데 현재는 많은 자금이 영래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돈을 썼어요. 올해 미국 경제학회 24년 연례 총회에서는 이제 빅샷들이 영거 후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민간과 기업에서는 확실하게 투자와 소비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보면 지정학적인 위기와 특히 대만, 중국과 중동에서의 긴장감은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22년도에는 이제 공급망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하고 있죠. 우선 그것보다도 미국 하버드대 캐런 다이넌 교수는 미국의 부채와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23년도 3분기 기준 5% GDP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춰준 격이라는 거죠. 반면에 페드는 통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과 고금리 유지와 24년도 개인과 기업이 만기되는 채권 롤오버 이후에 리파이낸싱의 상황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과 분명히 경제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제 결국에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중립금리를 어느새 2에서 3% 정도로 가랑비에 못 젖듯이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에 결국 3%에 가까운 중립금리가 되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잡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지속적인 긴축과 부채 발행을 줄이고 재정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곧 있으면 이제 4경에 가까운 이제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이제 부채에 대한 감축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재정 감축을 하는 데에는 좀 대선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10년물 채권 기준 TLT나 TMF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모멘텀이 있어서 3.8%까지 내려왔을 때 그게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작년 상반기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거나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도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로 봤을 때 6번의 금리 인하를 적용한 것과 연착륙이라는 전망을 미리 이 시장에서 땡겨온 것이 3.8%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이고, 그렇지만 해가 지날수록 결국에 금리는 3.5%까지 무난하게는 내려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초저금리 상태로 금리가 회귀를 할 수 없겠지만요. 12월치 집계로 1월에 발표된 비농업고용 지수나 실업률, 임금 상승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아직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결국 침체보다는 연착륙이 우세한 지표로, 그로 인해 페드의 3월 초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리는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고 다시 5에서 6%까지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견해도 시장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그널 이후에 물론 금리 고원지대가 있지만 10년물 금리폭의 등락으로 과도하게 내려왔으면 적정 금리를 찾아 올라가고, 또 과도하게 금리가 올라오면 결국 현 시점에서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등등에 맞춰서 적정 금리로 회귀하게 되는데, 지금 3.8%까지 내려온 금리가 다시 4%를 찍고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사우디의 유가 수출 가격을 인하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아람코 상장 이후에 유가 증산이나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원래 전망이 있었죠. 간밤에 유가는 WTI 기준으로 4% 하락함으로써 70불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렇게 채권금리는 다시 안정세와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JP모건에서는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다시 타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연말에 장기금리는 3%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는 컨센서스를 밝히기도 했고, 오히려 채권 투자자들은 경기가 아직 버티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10년물 금리가 당분간 오를 가능성에 너무 겁먹지 말고 채권 가격이 빠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사실 4%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씩 롱텀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말하는 미국에 대한 부채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경고하는 석학들의 이야기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채권 자경단들의 등장으로, 물론 사실 5%까지 장기물 금리가 치솟기도 했지만, 재정 적자가 의미하는 것이 결국 인위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대자연의 흐름과 같은 경기 사이클에서 강한 침체라는 빅 이벤트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금리는 결국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재정 적자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이게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침체 시점에 국채는 익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는 조금 금리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한 4.2에서 4.3%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그런 상황에는 정말 감사하게 채권의 비중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